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최근에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어디가 똘똘할까라는 측면에서 학군에 이어 교통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번 시간에는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일반 철도를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대구 내에서 다니고 있는 도시철도, 즉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지상철 같은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미래철도 DB라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대구, 경북을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국토교통부 일반철도 편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대구 도시철도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역시나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어떤 특징이 있고 또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대구 2호선 성주 연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문양에서부터 성주까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이 문양에서 성주까지 연결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들은 예전부터 정말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어떤 뭐 선거의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교통계획이라든지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긴 한데 사실상의 사업성이 떨어져서 항상 말만 나오던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지난번 사드 배치의 보상으로 이러한 성주까지 좀 이어주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조금 더 본격화된 느낌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사업성을 무시할 수 없는 만큼 교통에 있어서 사업성인 얼마나 많은 승객이 이용할 것이냐 이러한 지표가 중요한데 성주군 인구가 한 4만 3천 명 정도 되고 이마저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정책적인 요구로 뭔가 좀 화두가 되긴 했지만 사실상의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진행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그러한 사업이었고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구 1호선 동편을 연장하겠다라는 겁니다. 동쪽 마지막 역인 안심역에서부터 하양까지 있겠다라는 거거든요. 3개역 정도가 더 생기는 건데 그 신서 혁신도시 쪽에 사복역을 잇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산으로 넘어가면 또 대학교가 많거든요. 호산대라든지 경일대라든지 아니면 가톨릭대라든지 그런 것들의 수요를 잡겠다라는 거고 하양까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지도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 자, 네이버 지도를 보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안심역부터 시작을 해서 쭉 이어가다 보면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어요. 이 노선을 따라서 쭉 이제 1호선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끝까지 가다 보면 이 하양역까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역들을 제가 직선으로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먼저 안심역부터 시작을 해서 사복역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이 호산대와 경일대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양까지 간단하게 이러한 노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직선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느낌인 겁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가 한번 살펴보면 2023년 정도면 개통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저번 달인 7월까지 진행한 공정률이 진도율이 한 40% 정도가 되었다라고 하였고요. 이 세계대학 재학생만 하더라도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효과는 나름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더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자, 영천에서 2003년에 완공 예정인 영천경마공원과 그리고 대구대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통학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 1호선 연장을 좀 더 늘리자 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총 9개의 역이 생긴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노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대략 이러한 노선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3호선의 끝인 용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 미술관이라든지 스타디움 알파시티를 지나고 그 다음에 고산역을 지난 다음에
유라, 신기, 안심,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아래쪽으로 해서는 알파시티, 그리고 이 연호역 쪽으로 해서 또 많은 공공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법원 이전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있었고, 또 대공원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최근에 좀 더 본격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 도시철도라고 하는 것은 주거단지에게 있어서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산역의 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유라신기, 안심, 그리고 혁신도시까지 이러한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된 곳들은 조금씩은 더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로서 정확하게 언제 개통이 되겠다 이런 것도 조금 모호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은 X코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동구에 많은 분양 물량이 쏠리면서 이 X코선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뜨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총 13개 정도의 역을 잇는다는 거고요. 노선을 좀 이따 보면 아시다시피 1, 2, 3호선들이 각각 연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구의 노선들을 한번 보면 대체로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그런 가로로 된 노선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방금 봤던 3호선 연장부터 시작을 해서 대구 안에서 남과 북의 연계성을 좀 높여주는 그러한 배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노선을 한번 그려보자면 자, 대략 이러한 노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있던 1호선, 2호선, 3호선 모두 다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고요. 역시나 이러한 곳들은 대규모 주거단지에 있어서 호재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 아래쪽부터 이 수성구 쪽의 주거단지라든지 아니면 동대구 인근의 주거단지, 복현 쪽의 주거단지 역시나 좋은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시아폴리스 쪽에서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진다. 조금 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 자, 이 위쪽을 보면은 연경지구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묘동과 연경지구를 잇는 그러한 노선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구상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러니까 뉴스 기사 같은 거 살펴보면 27년 정도에 개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이런 것은 발견했습니다. 참고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1호선 하양 연장이라든지 3호선 신서 혁신도시 연장, X코선 사업 3가지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자, 이런 예상이 가능한 그러한 철도 사업들이었고요. 자, 그리고 대망의 순환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취약지에 있는 곳을 잇겠다라는 사업입니다. 서울의 2호선이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네이버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이 순환선 공사 중이다. 공사 중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순환선 회색 점선 노선을 따라서 자, 이렇게 이 라인을 따라서 쭉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있죠. 자, 요 길을 따라서 순환선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대로 만들어지면 물론 좋겠는데, 자, 좀 정치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구간이 있긴 합니다. 자, 바로 서구와 달서구 사이에 있는 이 라인이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에 2개 정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로 순환선과 트램 시범 사업이라는 겁니다. 2개 다 이제 신교통수단인 트램을 활용하겠다는 건데, 순환선의 경우에는 자, 방금 보셨던 이 순환선 라인을 따라서 쭉 내려오다 보면 두려역을 지나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대구 신청사가 이 감산역에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이 2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뭐 노선을 조금 바꾸는 게
낫지도 않을까 이런 말들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여기 위에 보면 서대구역 KTX가 완공 예정인데 이 서대구역 KTX의 활용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트램 시범 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트램 시범 사업이라는 게 서대구역부터 시작해서 축전역, 그리고 상인역, 그리고 위로는 이 공단역 1, 2, 3호선들이 있겠다라는 것인데, 사실 서구의 입장에서는 원래 기존의 계획대로 이대로 내려오면 이쪽에 지금 많은 주거 단지들이 형성되고 있잖아요. 이 밑에는 또 현재 형성되어 있는 곳이고, 그런데 이 노선이 자칫하면은 이쪽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반대를 하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순환선의 목적인 교통이 취약한 곳에 노선을 깔자 이거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쪽으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고 보편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당히 관심이 많이 쏠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쪽이나 이쪽에 만약에 트램이 깔리게 돼 버린다면 순환선 노선 자체가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이 순환선 자체를 트램으로 할까 말까 이 부분을 두고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월 정도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발표된 건 없었고요. 조금씩 늦춰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노선 사업들이 이러한 모양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점 이제 남북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순환하는 것을 만들어 둠으로써 결국 가장 핵심되는 것들, 특히나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염두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라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똘똘한 한 채 측면에 있어서 이러한 교통 부분을 잘 체크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신다면 장기적인 미래 가치 측면에서 손해를 볼 리는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